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편리함이라는 맛에 너무 중독되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예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웬만한 어떤 업무나 주문, 그리고 구매가 가능하고, 집안에서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구매 같은 거 굉장히 편리하고, 객관적으로 편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중독이 된 것 같아. 이 맛에 빠진 것 같아.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편리함은 돈이라고.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편리함으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배달음 시켜 먹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음식 주문하면 배달 오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음식값 따로 배달비 따로 내는 게 일반화 돼버렸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비싼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켜 먹을 때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배달 음식 먹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치킨하고 피자는 뭔가 기념일, 뭔가 특정할 만한 기념일이 있을 경우에만 시켜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나 아니면 뭐 내가 상을 탔다거나 성적이 올랐다거나 그런 뭔가 동기부여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경우에 시켜 먹었습니다. 이게 저희 집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집은 다 그랬어.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는 집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머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머님들은 그런 음식 먹으면 자녀한테 건강이 안 좋다고 되도록이 집밥 먹이려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배달 음식 얼마나 많이 시켜 먹었는지. 엄마 막 치킨 먹고 싶다 하면 막 혼내고 그랬어요. 야, 그거 먹으면 몸이 안 좋다니까. 이게 다 썩는다니까. 엄마 밥 해줄 테니까 밥 먹어. 보통 이렇게 달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삼시세끼를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끼를 무조건 배달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끼를 배달 음식으로 때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배달 라이더들 동이 번쩍 서이 번쩍 하면서 일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생각해봐. 커피 같은 것도 여자분들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먹으면 된장녀라고 막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왜냐면 너도 나도 많이 사먹으니까.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 미스커피 많이 먹었어. 내가 기억하기에. 여자분들도 그 이제 비싼 커피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뭐 스타벅스나 뭐 다비치 같은 커피 한 잔에 4,000원에서 5,000원 하는 그런 커피를 안 먹었어. 캔커피를 자판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 먹는 게 보기 힘들잖아. 스타벅스 먹는 것도 스타벅스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또 배달시켜서 먹잖아요. 배달시켜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런 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함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소비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생활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월세 살고 있잖아. 다 월세 살고 있고 자기 집이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자기 집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기엔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 뭐 생활 수준 뭐 소비하는 거야 뭐 높아졌다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해지고 좁아지고 열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르는 거 많아지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될 돈을 지르는 돈으로 다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이 4평, 5평짜리 하는 좁디 좁은 이 원룸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편리한 맛에 너무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내 수준이 맞지 않은 소비를 계속하면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돈을 못 모으고 그냥 돈 버는 쪽에 다 써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 헛소리 하신 분들 주무시고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답이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 올라가지 못해요. 예. 국뽕 채널 계신 분들 국뽕 채널 가시고요. 두 분은. 예. 뭔가 잘못 드신 분들 두 분이 있네요.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린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라는 것인데 생활 수준이 한번 정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그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반복하다 골로 가는 현상. 이게 여러분 이 단내림 효과가 이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앵커링. 그러니까 우리가 배 같은 거 있잖아. 배 우리가 이제 목적지 가면 왜 배가 이렇게 딱 길 열리면서 밧줄 같은 걸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도구작에다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묶어 놓으면 계속, 그러니까 배는 이제 정박해 놨다가 다시 이제 뭔가 이제 일 있으면 다시 출발하잖아. 근데 한번 정박해서 그 상태로 계속 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앵커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기가 만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 생활을 못 놓는 거예요. 이 생활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익숙해지면 이 생활을 포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달 음식 먹고 뭐 커피 먹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게 많은데 그래도 이 생활을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 쉽게 말해 욜로죠. 앵커리니까 욜로가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껴야 되거든. 지금 이렇게 쓰면 답이 없거든요. 뭐 200%가 있으시면 답이 없어. 앞으로 물가 올라갈 테고 각종 공과금도 올라갈 테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년에도 다닐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물가 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 월급은 턱없이 낮게 오르잖아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 결혼하신 분들도 앵커링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히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결혼하는 가정이 특히 앵커링 현상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로 한 800 벌면 진짜 많이 버는 거든. 그럼 여유있게 살아야 되거든. 돈도 많이 모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800 벌어도 저축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정 일구신 분들 중에. 왠지 아세요? 딱 800을 버는 그 소비로 딱 맞춰버렸거든. 진짜로. 그러다가 뭐 직장 그만두고 있잖아요. 뭐 대출금이 높아지면 자빠지는 거야.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당장 잘 벌고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뭐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버는 소비. 네, 거기에 딱 맞춰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돈 모을 것 같아. 돈 못 모으는 분들 굉장히 많아. 현상 유지하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뭐냐면 대기업 다니니까 대기업 다니 돈 많이 버니까 그 수준을 맞춰 사는 거야. 특히 동탄 같은 데 많아요. 포퐁시티. 동탄 같은 데 가보면 삼성 다니잖아. 삼성 다니면 그래도 월급쟁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 월급쟁이 수준에 돈을 못 모으고 딱 그 수준에 맞춰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동탄 어떻게 됐어요? 자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동탄. 동탄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집값 떡락에다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 영끌적도 굉장히 많이密집한 곳이잖아. 그리고 거기엔 또 신혼부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뭐 600, 700 벌어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소비하고, 네, 소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이런 거에 뭐냐면 월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정상인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애들 한번 학원 좀 비싼 학원 3개 보내고 유모차도 좀 비싼 거 사고 음식도 맨날 시켜보고 외식 같은 거 밖에 나가서 외식 같은 거 많이 하고, 예, 키즈 카페 많이 가고 이러면 딱 1000만 원 써요, 진짜. 거기다 이제 아파트 대출금이나 이제 생활비 있잖아. 많이 써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하면 1000만 원 써요, 진짜. 생각보다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쭉 다니지 못하잖아. 언젠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받는다는 거, 내가 앞으로 그동안 다닌 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한 500, 600을 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닐 수 있는 날보다 다녔던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할 때 가장 1순위가 뭐예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앵커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벌이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청이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하면 왜 희청거리냐? 이 앵커링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줄일 건 줄여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그렇게 쭉 살아왔다가 갑자기 한 번에 바꾸라고 못 바꿔요, 이게. 이 생활의 관성과 타성에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만큼 한 몇 년 살잖아. 갑자기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외식도 안 하고 카페 같은 데 안 가고 살아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는 것도 아껴본 사람이 아끼는 거예요. 팩트로 얘기하자면. 돈을 모으는 것도 모아본 사람이 모으는 겁니다. 진짜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안 모으는 사람이 갑자기 모은다? 못해요, 여러분. 노하우가 없는데. 그 중간중에 현타가 오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노하우가 없잖아요. 돈을 안 모으는 사람이 갑자기 모은다? 못해요, 여러분. 한 며칠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돈 써버려. 그럼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정말 많이 써요. 소비를 적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소비를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미디어가 정말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한국 사람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줘.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들 쓰니까 아, 그만큼 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보다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절대 얘기 안 해주거든. 자꾸 우매하게 만들거든요. 뭔가 있으면 써야 되고 질러야 된다. 할부로 사면 되지. 광고 같은 것도 할부로, 뭐 무이자 할부로 카드 같은 거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카드 광고 엄청 많잖아요. 대출 광고 엄청 많고. 그거 뭐예요? 없어도 쓰라는 거죠. 없어도 써라고 막 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서민들이 아낀다고 해서 지금 아낀다고 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저번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 뭐 서민이 아끼면 대한민국이 소비가 위축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 어려워지고 이게 나라 살림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걱정 왜 하냐고. 이게 서민이 이게 서민이 본인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쓸데없이 뭔가 많이 갖추고 뭔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자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뭐 200 벌어서 200 생활하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요. 그럼 어떻게 버틸 겁니까? 어떻게 버틸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살아야 되는데.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지금 뭐 한 7, 800 버는 사람이 한쪽이 그만둬서 그만큼 돈 못 벌어요. 뭐 어떻게 생활할 겁니까? 그동안 벌려놓은 것도 막 대출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앵커링이 어떤 그런 효과에 살고 있다고 하신 분들 지금 좀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걸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에. 모르고 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위에서 얘기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요령이 없어요. 왜냐 남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하사한테 메타인지 못해. 메타인지라는 거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 왜냐? 항상 남들을 보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쓰면 그렇게 써도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쓰잖아. 남들이 할부차 차를 살 때 할부로 많이 구입하면 할부로 많이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국산차를 차더라도 할부로 사는 사람들 저쪽에 많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현금이 없는데? 당장 차가 없어도 되는데 남들이 차를 그만큼 구리하고 있으니까 나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준준형 보기 힘들죠. 뭐 아반떼나 K3 보기 힘들거든. 경제가 어려운데. 근데 요즘에 뭐 준준형이나 중형 같은 세라도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뭐 자동차 딜러분들 있으면 그 사람들 차를 어떻게 사는지, 이번 달에 몇 대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하신 분들 구입가가 어떻게 되고 할부를 얼마나 질렀는지, 키피탈을 얼마 되는지 물어봐.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배짱으로 차를 질렀지? 와 무슨 배짱이야?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와 저거 내면 진짜 저 감당 못하면 어떡하려고. 말이 60개월이지 5년 동안 이거 다 내야 되는데 금리 장난 아닌데 무슨 똥배짱이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지금 앵커링에 이제 사로잡힌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남들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판단해야 돼. 나 자신을 보고. 남들이 뭐 어떤 차를 보는 게 중요하게 내 지금 경제 상태에서 내가 얼마큼 돈을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남들을 보고 판단하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요령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벌이가 적으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벌이가 적으면. 벌이가 적은 분들 많잖아. 벌이가 적은데 뭐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려고 그래. 그리고 배달 음식 안 먹는다고 커피 안 먹는다고 뭐 죽지 않습니다. 면부병 안 된다고 죽지도 않고 자동차 안 타고 다닌다고 뭐 어떻게 안 돼요. 좀 불편하면 감수해야죠. 근데 뭐 그리 불편하다 그래. 불편하게 살면 되지. 오히려 너무 편리하게 사는 것도 좀 문제 아닌가? 내 수중에. 그런 걸 많은 돈 지출이라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앵커링으로 사시는 분들, 그냥 돈 벌어서 돈 버는 쪽도 다 쓰시는 분들, 그렇게 사시면 내년 못 버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이죠.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